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외부에 있는 파일을 여러 개 불러와서 하나의 파일로 합해서 레이어 작업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외부에 있는 파일 불러오는 방법 두 가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세 가지를 설명을 해드렸죠. 첫 번째는 바탕화면 클릭하고, 두 번째는 파일의 오픈 메뉴, 그 다음에는 단축키. 그런데 이 세 가지 메뉴는요,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거나 똑같이 오픈 파일을 여는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들어가도 그냥 파일을 오픈해서 이 탭별로 가져오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 또 하나의 방법을 보여드리면은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플레이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네, 플레이스 메뉴를 눌러주시면은요. 오픈과 똑같은 대화 상자가 떠요. 그래서 이곳에서 파일을 불러다가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이곳에서 파일을 부르게 되면 자, 부르는 방법 클릭해서 아래쪽에 있는 플레이스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 열려있는 파일이니까 그 옆에 있는 다른 파일을 불러볼게요. 더블 클릭 했더니 이렇게 X자 표시가 되면서 뭔가 파일이 들어왔어요. 다른 탭을 한번 눌러볼게요. 다른 탭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파일이 있고요. 다시 돌아왔더니 없어졌어요. 우리가 좀 전까지만 해도 불러왔던 파일이 있었는데 파일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보시면은요. 플레이스 눌렀어요. 그리고 파일을 더블 클릭했습니다. 지금 상태는요. 완벽하게 불러서 들어온 상태가 아니고요. 파일을 어떻게 사용할지, 얼마만한 크기로 사용할지, 어느 곳에 활용을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파일을 완벽하게 불러오지 않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탭을 누르거나 작업을 하게 되면 다시 돌아왔을 경우에 사라지게 되는 거죠. 더블 클릭해서 불러오시고요. 이 파일을 실제로 사용하겠다. 완료를 하시려면 엔터 키를 눌러주세요. 그래야 이제 완벽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느 곳을 보시냐면요. 우측에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개의 종이가 포개져 있는 듯한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보시거나 또는 위쪽에 보시면은요, 윈도우 메뉴가 있습니다. 윈도우 메뉴 눌러보시면은요, 아래쪽에 레이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이 레이어라는 메뉴는요, 여기에서 레이어를 밖으로 꺼내서 삭제를 했을 때, 작업하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실수로 삭제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윈도우 메뉴 안에 들어가셔서 레이어 눌러서 다시 꺼내서 활용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사용을 하시다가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 주시면 다시 패널로 돌아가게 되고요. 자, 패널 아이콘을 눌러봅니다. 눌러서 열어보시면은 이게 바로 레이어에 대한 패널이에요. 백그라운드라는 게 하나 있고요. 07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파일을 한번 볼게요. 다른 파일 눌러보시면은요. 레이어 들어갔을 때 백그라운드 밖에는 없어요. 또 다른 파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레이어 들어갔을 때 여기는 레이어가 좀 많이 있네요. 백그라운드에 다른 레이어에 또 다른 레이어들이 쭉 겹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레이어가 없는 곳에서 우리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백그라운드. 자, 백그라운드라는 것은요. 도화지 한 장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가 도화지에다가 수채화 물감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도화지 한 장에다가 그림, 밑그림 그리고요. 그 위에 색칠하고요. 뭐 해서 전체적인 이미지를 완성을 해내죠. 자, 그런데 중간에 작업하다가 틀렸어요. 틀렸을 경우에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위에 조금 더 진한 색을, 강한 색을 덧바르는 방법밖에는 없겠죠. 포토샵도 마찬가지예요. 포토샵도 그 원리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시면은요. 도화지가 지금 여기에는 한 장밖에 주어져 있지 않아요. 브러쉬 사용하는 방법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제가 하는 것만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렸는데 실수한 것 같아요. 지우고 싶어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도화지, 뭐 사진을 출력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인화한 사진 위에다가 낙서를 했어요. 붓으로. 사인펜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죠. 물론 뭐 그 코팅되어 있는 부분을 살살살 이렇게 문질러서 지울 수는 있겠지만 완벽하게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코팅의 개념이 아니고요. 그냥 인화 사진이 아니고 도화지에 사진이 그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일단 다른 물감이 묻거나 다른 사인펜으로 뭐 낙서가 돼 있거나 되돌릴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 개의 레이어라는 것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레이어의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은요. 제가 지금 화면을 다시 되돌린 것은요. 지금 현재 작업했던 거를 취소를 하는 것 뿐입니다. 포토샵에서는 한 번밖에 취소가 안 돼요. 컨트롤 Z 누르시면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취소했다가 되돌렸다 취소했다 되돌렸다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레이어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레이어를 만드는 방법은 레이어 패널에서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뭔가 메모지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누르시면 레이어라는 게 하나가 생성이 되거든요. 자, 이 레이어는 뭐냐면 백그라운드라는 것은요. 도화지 전체 기본 원본 도화지 한 장을 의미를 하고요. 원본 도화지에다가 제가 그림을 그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뭔가 작업을 하려고 보니까 망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수한 부분을 삭제를 하거나 편집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도화지 위에다가 아주 투명한 비닐을 하나를 깔았어요. 셀로판 종이도 괜찮고요. 절대 색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닐을 한 장 깔았어요. 비닐을 한 장 깔고 그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작업하다 보니까 망쳤어요? 그 비닐을 삭제해버리면 되죠. 자, 그 비닐을 잡아서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휴지통이 있습니다. 자, 이 휴지통으로 드래그해서 집어넣어 주세요. 그러면 사라졌어요. 바로 이 개념이 레이어 개념이죠. 원본 스케치북 하나에다가 그 위에 투명한 종이를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투명한 종이에다 그림을 아무것도 그리지 않으면은요, 당연히 원본 이미지가 그대로 보입니다. 그림을 그리면 그림 그려진 부분을 제외하고 아래쪽 원본이 또 그대로 보이게 되죠. 필요 없어지면 버리고요. 여러 개의 레이어를 만들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외부에서 파일을 불러왔을 때요. 오픈을 해서 불러왔을 때는 탭으로 들어오게 되죠. 전혀 다른 파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플레이스로 가져왔을 때는요. 자기 파일 안에 레이어로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이렇게 해서 레이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플레이스를 사용하지 않고요. 현재 파일 안에다가 레이어로 불러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파일을 오픈해서 불러왔어요. 오픈해서 불러온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툴이 있죠. 클릭해서 드래그를 합니다. 어디로? 다른 탭으로. 사용하기 원하는 탭으로 마우스 놓아주시면은요. 없네요. 레이어는 생성이 됐는데 가져오다 말고 마우스를 놓아버렸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다시 한번 불러와 볼게요. 클릭, 드래그 해서요. 가져와줬는데 제가 지금 뭘 가져왔죠? 투명한 레이어를 가져와 버렸네요. 선택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지금 레이어 6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비어있는 레이어를 계속 생성을 한 거거든요. 가져오려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떤 레이어를 가져올지. 우린 뭘 가져올 거죠?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가져올 거예요. 가장 원본을 드래그해서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놓아주시면은요. 이제 안으로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것도 편집하거나 활용하는 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자, 아래에 있는 레이어가 그랬는데 보이질 않아요. 사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레이어에다가 그림을 꽉 차게 그릴 거면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를 활용을 그냥 해도 되겠죠. 눈을 꺼줍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가 보여요. 여기에 눈 아이콘이 있죠. 자, 이 눈을 꺼주면은요.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가 보입니다. 그런데 백그라운드 레이어 눈을 껐더니요. 투명 상태가 돼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런데 간혹 이렇게 레이어로 파일을 불러오고요. 이 똑같은 레이어를 2개 사용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2개, 3개, 4개 사용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요. 우리 아까 레이어 만들던 아이콘이 있어요.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던 아이콘. 이게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레이어를 복사시켜주기도 합니다. 복사하기 원하는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드래그를 해요. 드래그해서 아까는 휴지통으로 넣었더니 삭제가 됐죠? 그 옆에 새로 생성하는 아이콘으로 이렇게 가져다 대시면은요. 똑같은 아이콘이 2개가 생겼어요. 이번에는요. 외부에서 파일을 가져오는데요. 폴더에서 바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폴더가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폴더가 열려 있는데 여기에서 사진을요. 오픈이나 플레이스 메뉴를 이용하지 않고 바로 드래그해서 가져오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2가지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하는 사진을 선택을 해요. 선택해서 드래그를 합니다. 어느 곳으로 드래그를 해서 삽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오픈으로 삽입이 될 수도 있고요. 플레이스로 삽입이 될 수도 있어요. 자, 클릭해서 드래그합니다. 드래그 할 때요.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다 댔을 때 현재 창이 이렇게 활성이 됐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탭 선택하면은요, 계속해서 반복이 바뀌죠. 그리고 배경 선택을 할 때 제가 바탕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설명드렸냐면은요, 현재 탭이 선택이 돼서 이 공간 안에는 현재 선택되어 있는 탭의 파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공간은 현재 선택된 파일 거예요. 자, 그럼 그 외의 공간은요, 상관없는 공간이죠. 클릭해서 드래그 합니다. 선택이 어디가 됐어요? 현재 선택되어 있는 탭의 파일 안쪽이 됐어요. 마우스를 놓아 볼게요. 뭘로 삽입이 되죠? 플레이스로 삽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선택을 했어요? 장독대 모양이 있는 사진을 선택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요. 꽃 모양이 나왔어요. 자, 이럴 때는 오른쪽 레이어 확인을 해보시면은요. 어떻게 돼 있죠? 아래쪽에 백그라운드 레이어, 그 다음 레이어, 그 다음 레이어, 그 다음 레이어가 있는데 맨 위쪽에 꽃 레이어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지금 삽입이 됐기 때문이에요. 자, 일단은 엔터를 한번 눌러서 완성을 시켜보고요. 위쪽에 레이어가 그림이 꽉 차 있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 이미지가 당연히 보일 수가 없겠죠. 전체 이미지가 불투명 상태로 그냥 투명 비닐이 아니고 그림을 한 장 위에 덮어버린 거니까요. 그 아래쪽에 있는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에 있는 레이어의 전체 이미지를 이렇게 사용할 경우에는요.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활용할 이미지가 있을 때만 레이어로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삽입하실 때 이렇게 선택 영역이 아니고요. 위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복사라는 도움말이 떠요. 자, 풍선 도움말이 떴을 때 마우스를 놓아주시면요. 아, 이제는 탭으로 삽입이 됐네요.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삽입한 탭이에요. 그리고 이게 바로 이전에 편집하던 탭이죠. 눌러보시면요. 이렇게 여러 개의 레이어를 불러왔어요. 그러면 레이어들이 쭉 쌓이게 될 겁니다. 뭐 10개, 20개, 100개 넘게 레이어가 쌓이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쌓인 레이어들을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자, 레이어들도 폴더에 넣어서 관리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웹 디자인을 해요. 웹 디자인을 하면 그 안에 웹 디자인 한 페이지 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겠어요. 텍스트도 들어가 있고요. 아이콘도 들어가 있고요. 버튼 이미지도 들어가 있고요. 그 버튼을 롤오버 할 이미지도 들어가 있어야 될 거고요. 내용도 들어가 있어야 될 거고요. 이미지도 들어가 있어야 될 거고요. 로고에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분류를 하는 거죠. 뭐 탑 부분, 내용 부분, 카피라이터 부분 이렇게 분류를 해서 폴더 안에 넣어주는 겁니다. 자, 폴더는요. 이 아이콘 바로 옆쪽에 폴더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자, 폴더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폴더가 생성이 되어 내가 선택한 레이어 바로 위쪽에 폴더가 생성이 됩니다. 레이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택한 바로 위쪽에 레이어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폴더 안에다가 집어넣어 줄 건데요. 드래그를 합니다. 같은 이미지를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하시고 컨트롤 누르시고 파일 여러 개 선택할 때랑 똑같아요. 컨트롤 누르시고 선택을 해준 다음에 폴더 안으로 클릭해서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그룹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룹 앞쪽에 역삼각형을 접어주시면요. 정리가 되죠. 자, 나머지도 폴더 안에 넣어볼게요. 새로운 폴더를 만들어서 파일 3개를 모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개의 폴더로 정리가 됐어요. 백그라운드 레이어는요. 드래그해서 넣어볼까요? 마우스 표시를 보세요. 마우스 포인터 표시를 보면 안 들어간다고 나오죠. 왜냐하면 백그라운드는요. 그냥 원본 아래쪽에 있는 기본 도화지예요. 기본 도화지는 어디로 넣거나 왔다 갔다 이동을 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룹 1, 그룹 2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어떤 폴더 안에 어떤 레이어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레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지금 전체 꽃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눈에 띄는 것이지 사실은 여기에서 전체 화면에 아주 작은 아이콘이나 텍스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레이어를 생성을 했습니다. 레이어 이름이 없으면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이어 이름을 바꿔주는 겁니다. 자,
레이어를 선택하시고요. 풀다운 메뉴로 들어갑니다. 풀다운 메뉴에 레이어에 관련된 메뉴가 있죠. 자, 레이어 풀다운 메뉴로 들어가시면은요, 뭐가 있냐면 리네임 레이어가 있어요. 자, 클릭을 해주시면 자, 여기가 이제 활성이 됐네요. 수정할 수 있도록. 자, 다시 한번 클릭해서 레이어에 들어가서 리네임 레이어. 자, 레이어. 네, 이름이 바뀌었어요. 자, 그 위에 있는 레이어도 이름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름을 바꾸는데 이번에는요, 메뉴를 활용하지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할 건데요.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자, 옆에 있는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면은요, 우리가 아직 사용해보지 못한 게 이렇게 대화 상자로 뜨게 되기 때문에 텍스트, 레이어 이름을 더블 클릭하시는 겁니다. 이름을 더블 클릭하시면은요, 이렇게 활성이 바로 돼요. 제가 이름 바꾸기라는 것으로 레이어 이름을 바꿔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외부 파일 활용 방법 알아봤고요. 저는 이번 시간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